월급 받으면서 세금 절약하는 비밀 복리후생비 활용법 알려드립니다. 세금 문의가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복리후생비 절세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잘 활용하면 실수령액을 늘리면서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절세에 유리한 이유. 복리후생비는 단순한 직원 복지를 넘어서 합법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급여로 받는 것과 복리후생비로 받는 것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급여로 받을 때와 복리후생비로 받을 때의 차이 비교. 먼저 급여를 인상했을 때 회사의 부담과 직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절감되고 4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직원의 경우에는 실수령액이 증가하고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를 활용했을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의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가 절감되고 4대 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직원의 경우에는 실질적 혜택이 증가하고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과세되는 급여보다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이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주요 복리후생비 항목별 활용법. 1. 식대 지원 항목으로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혜택.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절세 항목이고 구내 식당이 없는 회사라면 누구나 적용 가능하고 급여 명세서에 식대 항목으로 별도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주의할 것은 구내 식당과 식대를 동시에 제공하면 과세 대상이란 것입니다. 2. 차량 유지비 지원 항목으로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본인명의 차량으로 업무용 운행 시 적용되고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인정되고 회사 규정 마련이 필수이며 실제 출장비와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3. 경조사비 지원.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원 본인 및 직계의 가족, 경조사일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한도 없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사내 규정과 객관적 증빙 서류 필수입니다. 경조사비 지급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여 직급이나 근속 연수에 따른 차등 지급 기준을 수립하고 지출 결의서 등에 해당 직원과의 관계, 금액, 일자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바일 포함해서 청첩장, 부고장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 첨부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4. 자기개발 및 교육훈련비 지원. 직무 관련 교육 지원은 전액 비과세이고 회사는 교육훈련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학원비, 온라인 강의, 도서 구입비가 포함되고 교육비 지원 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지원 시 품위서 등을 통해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명절 또는 기념일에 선물하는 것. 선물 지급할 경우 비과세는 아니지만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 내에서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하게 과세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상품권 지급 시에도 해당 월의 급여에 포함시켜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전 월급이 300만원인 임직원에게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월급 300만원에 상품권 10만원을 더한 310만원을 기준으로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명절 선물 세트와 같은 현물 지급 시에는 부가세의 경우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세트를 지급할 경우 부가세 1만원은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고 나머지 10만원은 급여에 가산해서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6. 사내 근로복지기금. 기금 운영 시 비과세 처리 가능하고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 구축이 있어야 하며 기업의 절세를 돕는 동시에 직원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7. 문화, 체육활동 및 건강관리 지원. 단체보험의 경우 회사가 계약자이고 임직원이 수익자인 단체 순수보장성 보험 또는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 비과세입니다. 건강검진의 경우 비과세는 아니지만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합니다. 동호회, 워크숍, 헬스장 등은 비과세는 아니지만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 송금 인정 필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6가지 핵심 요건. 1. 보편성의 원칙. 모든 임직원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2. 명확한 사규.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과 경조사비 지급 규정 등을 문서화된 지급 규정이 필수입니다. 3. 사회 통념상 타당성. 과도하지 않은 적정 수준이어야 합니다.
4. 적격 증빙 구비. 신용카드 매출, 전표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등 지출 사실을 입증 자료 수치 및 보관해야 합니다. 5. 지출 내역 상세 기록하기. 지출의 목적, 대상, 금액 등을 상세히 기록한 내부 결의서,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6. 법인카드를 통한 투명한 지출. 법인카드나 사업용 신용카드 또는 사업용 계좌 통한 투명한 지출이어야 합니다. 절세형 급여체계 설계 가이드. 1단계, 먼저 적용 가능한 비과세 항목 선정하기. 기본 항목에는 전 직원에게 적용시키는 월 20만원의 식대보조금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중식 제공 등을 하지 않는 경우 모든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비과세 항목입니다. 선택적 항목의 경우 조건부에 따라 적용됩니다. 1. 차량 유지비. 적용 대상은 직원 본인명의 차량을 보유하고 그 차량을 업무 수행에 사용하는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필요 서류에는 차량 등록증, 사본, 차량 운행 일지 등입니다. 2. 월 20만원의 육아수당입니다. 적용 대상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입니다. 6살 기준은 당해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필요 서류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자녀 확인 서류입니다. 3. 직무 관련 교육비 및 자기 개발비. 적용 대상은 직무 관련 교육 수강자이며 필요 서류는 급여 포함 방식이 아닌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2단계 급여 명세서 재설계 일시. 선정된 비과세 항목을 반영하여 새로운 급여 테이블과 급여 명세서 양식을 설계합니다. 월 급여 350만원 직원 사례. 화면에 표 참조하세요. 3단계 사규 정비 및 직원 동의. 필수 절차. 1. 사규 개정. 사규 개정에는 취업규칙 급여 규정에 비과세 항목을 명시합니다. 복리후생비 항목의 지급 기준, 금액, 조건 등을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연봉 총액에는 본 규정에 명시된 비과세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여 해석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2. 직원 설명. 직원에게 설명할 때는 변경 취지와 혜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급여체계 변경의 취지와 목적을 전 직원에게 충분히 설명합니다. 단순히 구두 동의가 아닌 급여체계 변경 동의서 또는 연봉계약서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여 개별 직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필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3. 서면으로 동의할 것. 서면 동의 시 급여체계 변경 동의서를 개별 작성합니다. 본인은 회사의 급여체계가 2025년 X5월 X1부터 비과세, 복리후생비 10대 등 항목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을 이해하였으며 기존 연봉 총액은 변동 없이 급여 구성 항목만이 변경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직원에게 주는 실질적 혜택,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장점. 1. 실수령액 증가합니다. 같은 연봉에서 세금보험료 부담이 감소합니다. 2. 추가 비용 없습니다. 회사 부담 증가 없이 혜택 확대됩니다. 3. 세무 리스크 없는 안전한 방법으로 합법적 절세가 가능합니다. 4. 실질적인 생활비 지원으로 복지가 향상됩니다. 장기적 효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연간 절세액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감소로 4대 보험료 절감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퇴직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활용 팁과 주의할 사항 안내. 성공적인 활용을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회사 규정 확인 및 개정 여부 점검하기. 1. 개인별 적용 가능 항목 파악하기. 2. 필요 서류 준비하기. 3. 급여체계 변경 동의서 검토하기. 4. 실수령액 변화 시뮬레이션 해보기.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구두 합의만으로 진행하는 것은 피해야 하고 반드시 서면 동의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2. 일부 직원에게만 특혜 제공하지 않기. 3. 적격 증빙 서류 빼먹지 말고 반드시 갖추기. 4. 과도한 금액 설정으로 사회통념 위배하지 않기. 복리후생비 절세는 회사와 직원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생활비 절약과 복지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런 제도 도입을 제안하거나 기존 제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더 많은 실수령액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